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예, 예, 예. 일부러 오늘 문을 좀 열어놨는데 추우면 문을 잠깐 닫았다가 나중에 또 열고 그렇게 하세요. 코로나가 어마무시하게 극성을 부립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돼도 잠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다가 이제 완치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지금 다 여기 턱밑까지 와 있어서 그죠? 뭐 전 국민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반 가까이는 뉴스에서 뭐 30% 이야기도 하는데 두 명에 한 명 중은 뭐 이렇게 걸린지도 모르고 걸렸다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증상이 없으면은. 여하튼 이제 거기 일양이 중음을 이긴다는 표현이 있듯이 딱 그게 치달으면은 딱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딱 치달으면 이제 그게 치닫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 여하튼 뭐 확진이 되더라도 내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즘은 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 먹는 거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하여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이 물질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마음이 참 늘 편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부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마음이 늘 편안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친구의 네 종류가 있는데 거기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 큰 사업가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 친척도 없고 혼자 이제 자수성가해서 큰 어떤 성공을 하신 분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변호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남겨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장례식 때 이 편지를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읽어달라,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렇게 몸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열반하시게 되죠. 근데 장례식 시간을 새벽 3시에 열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자, 그래서 장례에서 새벽 3시에 열었는데 주변에 참 지인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새벽 3시에 장례식을 치른다니 참석할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죠? 뭐 마음만 전하고 그리고 그랬던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랑 4분만 참석을 했답니다. 장례식장에 4분만 참석을 하고 장례식을 엄숙하게 이제 치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유언대로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오늘 저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남긴 재산을 하나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세요라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남긴 재산이 4천억 달러, 4천만 달러. 여하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1,000억이 넘게 유산으로 4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새벽 2시에 열리든 3시에 열리든 누가 한다 그러면 가세요. 빠지지 말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도 참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그래서 그 돈을 헛되이 안 쓰고 그걸 전부 다 사회사업에 한원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건도 건립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친구가 한번 보세요. 새벽 3시에 2시에도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그 친구의 네 종류가 있다는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 아마 거기 들었을 거예요. 저울과 같은 친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라. 꽃과 같은 친구는 늘 꽃은 활짝 피어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이 꽃과 같은 친구. 그리고 저울과 같은 친구는 듣습니까? 이익과 손실을 이렇게 따져갖고 이익이 있을 때만 친구를 찾아가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친구를 외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는 산이라는 것은 늘 온갖 짐승들을 다 받아들이고 온갖 짐승들이 보금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보기만 봐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든든한 친구. 보기만 봐도 저 친구 때문에 마음이 참 든든하다. 참 편안하다. 그죠? 땅과 같은 친구는 땅은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자라나고 그리고 온갖 만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이로움을 주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늘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다. 주변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우리 도반들이 산과 같은 도반들이고 땅과 같은 도반들이지.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특히 부부 간의 관계도 도반의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도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편은 산과 같은 친구가 되면 참 좋겠다. 보기만 봐도 편안하고 든든했으면 좋겠다. 그죠? 정보인 보살님, 우리 각자님이 보기만 봐도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죠? 지금은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내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땅과 같은 친구. 늘 베풀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죠? 저는 제 핸드폰에 전수님 번호가 이렇게 닉네임 적어 놓잖아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내 인생에서. 전수님은 느티나무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느티나무래. 느티나무래. 좋죠. 일부러라도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지. 정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느티나무 같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죠? 내 인생의 참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걸 늘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자, 한번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독거노인 돕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당에서 369, 12 해서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3월 저희들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여기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10가구 정도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해서 김치하고 라면. 그래서 뭐 조금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독거노인 돕기를 합니다. 그걸 왜 하냐면은 시민당이 우리만 좋아라는 시민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좋아라는 시민당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당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산과 같은 친구가 되고 땅과 같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당도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시민당, 그죠? 시민당은 늘 공덕이 수성하는 장소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금강법궤궁이니까
근데 복이 많은 신당, 그래도 개 중에 어떤 신당은 조금 더 복이 있고 어떤 신당은 덜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국의 신당 중에 복이 많은 신당이어야지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그 복을 또 내가 그 공덕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내가 볼 때 아까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복 많은 친구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저 사람은 복이 참 많구나. 그리고 복이 많아도 복을 까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을 막 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시고 복 많은 친구들이랑 복 많은 사람들이랑 친구를 하셔야 돼. 저 인색하고 박복한 사람들이랑 친구하지 마세요. 복 많은 사람들 친구가 돼. 내가 옆에 있어도 콩고물도 떨어져. 생기는 게 있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뭐 실행론 가르침이 있지만은 내가 한 사람 복이 있어 뭐예요? 10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이 없어 10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행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 돼서 내가 많은 공덕과 복덕을 지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 그죠? 그래서 자 여하튼 내가 복이 수승한 사람, 늘 복을 지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를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연이 이렇게 에너지가 전파되도록 그죠? 그래서 신민당이 복이 많은 사람, 복이 많은 신민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행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복이 있어야 된다. 스승이 늘 복 짓는 행위를 하고 스승이 늘 공덕과 복덕이 수승할 수 있는 신행을 잘 해나가야 된다. 스승이 복이 있어야 그 복을 교도들도 신도들과 같이 나눈다. 스승이 박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수님하고 저하고 어때요? 복이 많은 것 같죠? 복 많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시민당이 복 많은 시민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앞에서도 뭐 우리 지나가셨던 분들이 선생님들 다 잘 하셨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힘은 들고 돈은 또 처음에는 또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은 심당 앞마당에 크게 해서 이제 초파일 다가옵니다. 등도 이렇게 바깥에 설치하려고 그래. 왜?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이쁘게 좋아라 하라고. 우리도 좋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좋아라 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마당 청소한다고 이렇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심당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시민당 대문 앞에서 합장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장하고 가는 사람들. 절이라고.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심당 밖에서 합장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이라고. 그죠? 여하튼 뭐 이웃 주민들에게 종교가 같든 다르든 간에 우리 심당이 늘 봐도 마음이 든든한 심당이 되고 늘 이 베푸는 시민당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태양이 지구에게 햇볕을 쫙 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문 조금 열어놨다고 히트를 빵빵 틀어도 문 조금 열었다고 춥잖아. 그죠? 그리고 아무리 햇빛이 없으면은 햇빛에 따라 갖고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그죠? 태양이 지구에게 에너지 하나를 팍 내려주면은 지구는 그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 기운을 받아서 또 지구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됩니다. 받은 것만큼 방출을 해야 됩니다. 방출을 못하면은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어 주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요즘 자주 듣는 지구 온난화, 지구의 재앙이 생깁니다. 받은 에너지만큼 내가 다시 내뿜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 여러 가지 환경 오염되는 그런 것들로 지구의 열기를 밖으로 내뿜지 못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구의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물리적 현상에 진리적인 물리적 현상, 우주의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심리적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현상도 내가 내 마음의 핵심에 태양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무의식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걸 그 무의식 세계가 에너지를 내 자아의식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표면의식이에요. 이 의식 세계에게 에너지를 주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나 내 마음속에 있는 엉덩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소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와 이 의식의 세계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업식과 이 업식으로 인한 내 업식의 건강을 내 행동들이 내 은행들이 순조롭게 순환이 이루어져서 심리적으로 순환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너지 흐름이 기의 흐름이 원만해야 됩니다. 순환인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디 하나 딱 막혀 있으면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에너지 흐름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의 의식의 움직임도 무의식 세계에서 업식의 세계에서 그것을 다시 의식화시켜서 밖으로 또 내보내고 이걸 순환이 막힘없이 순환이 확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의식이 이 무의식을 알아채지 못하면은 쉽게 해서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못하면은 심리적 순환에 심각한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업식을 늘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업식의 내 허물을 늘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 허물을 잘 모르면은 내 심리적 순환에 의식의 순환에 막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내 허물을 정확하게 나를 정확하게 겉모습인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고 어디가 이쁘고 코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눈을 쌍꺼풀을 했으면 좋겠다. 얼굴에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면 좋겠다. 겉모습에 내가 너무 익숙하지 말고 내 내면의 모습에 내가 내 정신세계가 내 무의식 세계가 내 업식이 내 잠재의식이 어떤 모습이고 이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이 내 나라는 존재가 내 업식의 세계를 내 무의식 세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얼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의식화 그걸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리적으로 재앙이 생깁니다. 그게 내가 심리적으로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 그 심리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뭐 좋을 때는 좋았다가 이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서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디 하나 막히게 생겨서 지구온난화 이야기처럼 내 의식이 온난화가 되고 지구 의식이 꽉 막혀버려 온난화돼서 그 열기가 나중에 한번 터지면은 나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어떤 나를 중심으로 주변 모든 일들에 재앙이 생겨버립니다. 재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업식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내 무의식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것은 운명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생긴 대로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의식의 순환이 내 심리적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신의 기능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법신이에요. 이 자성중생이 자성법신화돼서 자성법신은 결국 법계법신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의 기능이 법신입니다. 의식의 기능.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죠.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의식의 흐름이 원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꿔냅니다. 그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확 바꿔내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꿔내는 사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복잡한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면은 부정적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면은 내 이 마음이 먹는 감정이라는 음식입니다. 자, 감정이란 살아있는 생명은 모든 것이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먹는 음식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정조회당 대종사 같은 분들도, 성각자들도 감정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먹게 되면은, 감정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감정이라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이것도 본문인가 봐요. 제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요. 조금 가식하면은 딱 체기가 생겨서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막 이게 기운이 팍 떨어집니다.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감정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늘 살아있는 유정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력이 뛰어나는 존재가 돼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돼서 이거 키우기 나름입니다. 우리 건강 관리 잘해서 소화 기능이 뛰어난 소화 기능을 자꾸 개선시키듯이 내가 감정의 소화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소화 다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것도 내가 내 정신에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것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원활해야지,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야지 내가 어떠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은 왜 내 업식을 잘 알아야 되냐면은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이 무의식 세계를 알아갈 때 내가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할 때 알아차릴 때 어떠한 병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놓쳐버리면 내가 내 업무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면은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큰 병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오늘 건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심리적 건강이 늘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내가 내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공부고 내 업식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공부고 그리고 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그러한 공부고 내 마음이 심적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떠한 병도 어떠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어떠한 병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가셔야 합니다. 진원봉독합니다.